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강의록을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강의 일정은 강의 최장 파트 강의가 되겠습니다. 13강 13번째 강의입니다. 정상 췌장 초음파 소견과 고형성 췌장 종계 강의가 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님인 김정훈 교수님이 췌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또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정상 췌장에 관해서 강의가 첫 번째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복부 질환의 진단에서 기본적인 검사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췌장 질환의 진단에는 그러나 초음파 검사의 진단의 민감도가 낮고 장내가스나 복부 지방에 의한 제한적인 초음파 윈도로 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초음파 검사가 어려운 것은 장내가스하고 복부 지방이고 그 다음에 췌장 리트로페리토니얼 오간이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에게는 깊숙하게 있어가 관찰이 어렵습니다. 제일 장내가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스토막하고 트랜스버스 콜론입니다. 이런 이유로 췌장은 복부 장기 중 초음파로 검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 생기는 병변은 초음파 검사 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놓치는 경우는 췌장의 테일 부분하고 그리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서 그 다음에 췌장의 그 헤드 부분의 아래쪽의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초음파 장비의 발달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췌장의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초음파 기계가 아주 해상도가 좋아지고 테크닉이 좋아지고 이래서 점점 췌장 질환의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췌장 낭종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의 췌장 낭종 발견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에서 이전에 시행한 CT나 MR을 참가하는 경우에는 81.8에서 83.1% 약 80%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췌장 낭종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췌장의 낭성 변변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왔는 환자가 아니고 이전에 CT나 MR에서 췌장의 낭성 병변이 발견됐고 그 CT, MR을 참고하면 췌장의 낭성 병변을 발견하는 게 80%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말하자면 우리가 췌장 질환을 처음 진단할 때는 놓칠 수 있을지도 몰라도 팔로우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췌장 국소 병변이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의 국소 병변이 발견될 경우 감별 진단과 향후 치료를 결정해서 대부분 CT,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즉 초음파에서 췌장의 국소 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초음파의 역할은 병변의 발견과 가능하면 캐릭터리제이션인데 췌장에서는 발견만 해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는 겁니다. 보다 정확한 췌장의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췌장의 기본적인 해부학과
초음파 검사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의 해부학 첫 번째, 췌장은 복부를 가로질러 12장에서 췌장의 하일룸까지 위치하며 안테리얼 파라레날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이 췌장은 위치가 운비르크 배꼽 주위가 아니고 에피가스트리움입니다. 스토막 바로 뒤에 있습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헤드, 운신의 프로세스, 넥, 바디, 테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구분은 헤드, 바디, 테일로 크게 구분하면 되고, 헤드 안에는 헤드 프로퍼,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네크 요 세 개의 부분을 나누어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췌장은 길이가 12에서 25, 높이가 3에서 5cm, 두께가 1.5에서 3cm 정도입니다. 그러나 췌장의 모양과 크기는 나이와 체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크기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췌장은 앞쪽에 바울가스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 전체 췌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췌장의 미분도 초음파로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음파에서 췌장의 관찰이 어려운 부분, 테일, 그 다음에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헤드의 포스테리얼 에리얼이 되겠습니다. 췌장은 바스큘러 랜드마크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 주위에 혈관을 가지고 위치를 파악합니다. 췌장의 헤드는 IVC와 신정맥의 앞쪽, 그리고 미상력과 문맥의 아래쪽, 12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크기는 전후 직경이 2에서 2.5cm, 우리 췌장의 크기는 전후 직경을 봅니다. 에피다이메타입니다. 헤드는 2에서 2.5cm입니다. 구상돌기는 췌장의 두부의 뒤쪽에 위치하고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게 이 SMV 뒤쪽에 위치하고 있죠. 삼각형 또는 갈고리 모양 이렇게 합니다. 췌장의 운시네이터 프로세스 구상돌기를 보는데, 구상은 마치 갈고리구, 입구자가 아닙니다. 갈고리 구자입니다. 췌장의 경부 넥은 상장암막 정맥의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상장암막 정맥과 비정맥의 큰 합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V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서 바로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는 기시부가 되겠습니다. 포탈 컨퍼런스입니다. 췌부는 췌장의 가장 넓은 부를 차지하고 그 경계는 경부부터 요추의 외측맥까지 두께는 2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정맥, 스프레닉 베인은 췌장의 뒤쪽을 따라 주행하며 췌장을 찾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스프레닉 베인의 앞쪽이 바로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췌장의 미척은 좌측 신장의 앞쪽과 하행결장, 행행결장의 뒤쪽에 있어 관찰이 어렵습니다. 두께는 1에서 2mm입니다. 1에서 2cm입니다. 근데 초음파에 스캔하면 췌장의 바디는 2cm 정도는 테일이 크게 보입니다. 그거는 스캔을 할 때 비스듬하게 스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켓을 똑바로 안 자르고 비스듬하게 자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췌장은 정상 감과 에코가 같거나 또는 강하고 같거나 높으며 균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췌장의 에코는 나이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에서는 우리가 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균질합니다. 고령이나 비만이 되면 췌장에 지방 침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실질 에코가 고에코로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 에시나가 하이퍼트로피 되면 그의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고 또 췌장의 주위에도 폐시 어큐뮬레이션 돼서 가끔 고령의 사람에서 초음파에서는 고에코 보이지만 췌장의 크기는 괜찮은 것 같으나 CT를 찍으면 췌장이 매우 아트로피 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는 췌장주에 폐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음파에서 췌간의 직경은 바디에서 2mm를 넘지 않습니다. 3mm 이상 되면 이상이란 뜻입니다. 췌간은 미부로 갈수록 서서히 내경이 가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췌장의 해부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초음파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방법. 췌장 검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복부 검사 같이 최소한 6시간의 공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복이 필요한 것은 음식물과 음식을 삼킬 때 같이 들어가는 공기입니다. 위장 간의 공기가 차이면 공기에 가려져서 췌장의 검사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관찰에 제일 방해권은 스토막하고 T콜론이 됩니다. T콜론. 그리고 오베스한 사람 경우에는 저는 아예 수파인에서 그냥 하지 않고 환자를 의자에 앉혀서 세미 시팅 포지션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버가 밑으로 내려오고 또 T콜론이 밑으로 쳐지고 스토막이 쳐져서 초음파 검사에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물을 먹이고서 하기도 합니다. 초음파 검사로 췌장을 질환을 잘 감별해서 우선 췌장의 많은 부분을 적절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췌장 자체의 해부학적 위치로 전체 췌장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부의 일부가 주로 이제 헤드의 밑쪽이 되죠. 그리고 미부를 관찰할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종양이 큰 종양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3에서 5MHz 탐촉자를 주로 사용해서 검사합니다. 아주 날씬한 사람이거나 소아에서는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그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슈파인 위치죠. 이 자세는 췌장 검사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간혹 적절한 초음파 윈도의 확보를 위해 반쯤 일어나거나 또는 안전 세미 이렉트 포지션은 때로는 레프트 사이드 업, 그게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췌장의 미부는 비장을 음량창으로 해서 관찰하면 검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자세를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 하면 이렇게 아주 잘 보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도록 하면 상부 소화관, 위장관을 물로 채워 관찰하는 워터 인젝션 테크닉이 있으나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끓인 물을 원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기포를 제공한 끓였다 식힌 물을 하느니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안에 기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찮고 바쁠 경우에는 그냥 생수를 300cc 정도 먹입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는 환자로 하여금 적절히 호흡 조절하게 하면
호흡 조절을 하게 되면 적절한 초음파 윈도를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스피레이션 상태에서 검사하면 간이 대장의 공기를 하방으로 밀어내어 췌장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이 실제로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한다고 해서 간이 밀어 내려와서 간이 윈도가 돼가 췌장 관찰이 용이하지, 간이 대장의 공기를 하방을 밀어여서 췌장을 더 잘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피검자에 따라 흡기보다 호기에 숨을 내쉴 때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호흡은 그냥 저는 quiet respiration 하고 숨을 천천히 쉬시라고 합니다. 호흡이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 큰 효과가 있고 오히려 세미 시팅 포지션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초음파를 검사할 때 탐촉자를 위한 압박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컴프레션 테크닉이죠. 압박을 하면 심부의 장기를 탐촉자에 가깝게 해요. 좀 더 좋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탐촉자와 췌장과의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탐촉자와 췌장 사이에 있는 위장 간의 공기를 밀어였고, 또 스몰 바울 같은 거는 이 바울 자체를 밀어버리죠. 그래서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초음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기술한 여러 사항을 숙지하여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 첫 번째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